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미국의 여러 기업들을 보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바로 M&A, 즉 인수합병인데 자동차 제조사들 중에서도 인수합병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가 기아를 인수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인수합병의 대명사인 독일의 폭스바겐은 그 밑에 딸린 회사도 엄청난데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 부가티 등 이름만 딱 들어도 엄청난 회사들이 폭스바겐 산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보다도 훨씬 더 일찍 인수합병을 통해 20세기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량을 선보였던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있었으니 그 회사가 바로 오늘 소개할 GM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그렇다면 포드, 크라이슬러와 함께 미국 자동차 시장 빅3를 구축하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국의 최대의 자동차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플린트에서 윌리엄 듀런트라는 인물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그 첫 시작은 자동차가 아닌 마차 회사였고 당시 품질 좋은 마차들을 생산하면서 창립 자본금은 고작 $2,000였지만 어느새 $200만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키며 미국 마차 시장에서 손꼽히는 제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듀런트는 마차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1900년대 초반 요즘의 전기차와 같이 당시 핫했던 운송수단인 자동차를 엄청 무시했을 정도였죠. 특히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엔진의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런 그였지만 어느샌가 자동차에서 연소된 연료의 악취는 뒤로하고 돈 냄새를 맡았는지 1904년 재정난을 겪고 있었던 자동차 제조사 뷰익의 지분을 사들여 좋아하지도 않던 자동차 사업에 돌연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자면 100여 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던 그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싸고 시끄럽기만 한 자동차는 뭔 개소리임, 마차가 최고지 라고 했을 텐데 그것과 똑같이 현재를 비춰보자면 자동차는 내연기관이지 무슨 전기차야 라고 생각하던 제 모습이 순간 오버랩 되었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태어난 아기들은 있을 것이고 10년 뒤에 태어난 아기들도 있을 텐데 미래에 이들이 자라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던 V8이니 자연흡기니 트윈터보 엔진이니 등 뭐 이런 것들은 그저 그들에게 자동차 터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자동차가 시끄럽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와 현실이 아닌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이 시대처럼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튼 당시 미국은 가솔린 자동차의 정부 규제로 대중들의 항의는 빗발을 쳤고 여기서 듀런트는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면서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개선시켜 자신의 자본으로 뷰익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듀런트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1908년에는 재정난을 겪던 올즈모빌과 캐딜락, 엘모어, GMC의 시초였던 래피드까지 총 13개의 자동차 회사와 10개의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하며 연간 생산량이 고작 28대였던 뷰익을 어느새 8,820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제너럴 모터스로 만들었고 그렇게 GM을 설립하게 되었죠. 그야말로 인수합병을 통해 가장 미국적인 기업처럼 성장한 GM은 업계 진출 후 4년 만에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 포드에 견줄 정도인 2위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해보자면 1900년대 당시 미국은 자동차 춘추 전국시대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포드는 1913년 자신의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식 생산 라인을 구축해 빠른 시간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포드 모델 T를 선보이면서 귀족들이나 탔던 비싼 자동차의 가격을 확 낮췄고 이 일을 계기로 미국 자동차 시장을 접수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포드에게 밀려났던 여러 자동차 회사들을 자본금이 충분한 듀런트가 죽죽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 2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좋아서 시작했던 사업이 아닌 그저 돈이 될 것 같아 사업을 시작했던 듀런트였기에 그는 GM을 운영하다가 텅스텐 필라멘트 특허 준비를 하고 있던 전력회사 히니램프를 눈여겨봤고 이 회사의 듀런트는 엄청난 투자를 감행하게 되죠. 하지만 특허 출원이 무산되며 듀런트는 당시 $1,200만 엄청난 금액을 손해보게 되었고 여태까지 무리하게 인수합병까지 거친 터라 GM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듀런트는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고 GM을 떠나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데 여기서 그는 다시 자동차 사업에 눈을 돌렸고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죠.
쉐보레와 제너럴 모터스, 뷰이그의 레이서이자 엔지니어였던 루이 쉐보레는 기계를 다루는데 능숙했고 특히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지식과 경험이 아주 풍부했는데, 그런 쉐보레는 듀런트에게 자동차 사업을 하겠다면 가격이 싼 것은 당연하고 빠르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의 차량을 만들어야 한다며 쉐보레는 자신이 만든 차량을 듀런트에게 권하게 되었죠. 그의 차를 타본 듀런트는 딱 느낌이 왔는지 진짜 제대로 된 차량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1911년 쉐보레와 함께 듀런트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쉐보레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설계 및 개발은 쉐보레가, 회사의 경영은 듀런트가 하면서 1914년 쉐보레의 첫 모델인 490을 출시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며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졌죠. 하지만 듀런트는 490을 판 돈으로 갑자기 또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바로 자신이 쫓겨났던 GM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16년 결국 GM의 최대 주주로 오르면서 쉐보레와 합치게 되었고, 여기서 듀런트는 좀 더 저렴한 가성비의 차량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쉐보레는 이제 고급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기에 이 둘의 마찰이 생기게 되었죠. 결국 쉐보레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쉐보레를 떠나게 되었고, 이후 몇몇 회사를 설립해보지만 크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여튼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듀런트는 또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연이은 신차 출시의 실패로 GM을 또다시 빚더미에 오르게 만들었는데, 이 일로 듀런트는 2번 다시 GM에 돌아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개같이 멸망했지만 개같이 부활. 듀런트가 GM에 있을 당시 부회장이었던 MIT 출신의 알프레드 슬로는 듀런트를 이어받아 회장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 포드는 모델 T의 차량 색상은 검은색만을 강조하며 올인한 경영 방식을 취했지만, 슬로는 듀런트가 문어발식으로 여러 회사들을 인수해 놓은 덕분에 캐딜락은 부자들을 위한 호화스러운 고급 차량으로, 쉐보레는 그리 비싸지 않으면서 젊은이 취향에 맞는 차량으로 내놓으며 프리미엄 시장과 저가 시장을 같이 공략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차량 색상도 세계 최초로 옵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며 포드와는 확실히 다른 차별화 정책을 펼치게 되었죠. 이에 포드는 다 부질없는 짓이라며 GM의 행보를 무시했지만, 결국 1931년 드디어 GM은 포드를 꺾어버리게 되었고, 이 이후로도 포드는 현재까지 GM을 제치지 못한 채 만년 2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1920년대 세계 대공황으로 미국 역시 경기 침체를 겪게 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GM은 매년 차량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모델을 짧은 기간 내에 출시하는 슬론의 경영 방식을 따랐고, 소비자들은 마치 무엇에라도 홀린 듯 계속 GM의 자동차를 사게 되었죠. 덕분에 미국인 평균 자동차 보유 기간도 5년 정도였지만 2년으로 그 기간이 단축되며 GM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GM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제가 분량 조절을 잘 못해서 이 다음 이야기와 인수합병의 그 끝을 모르며 한국의 GM 대우까지 오게 된 GM, 그리고 범블비와 콜벳을 만든 쉐보레, 가장 미국적인 차량인 캐딜락, 픽업 트럭의 대명사인 GMC 등 GM의 여러 자회사들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